또 반갑고요. 이렇게 또 날도 춥고 멀리서 창원에서 또 오시고 뭐 오산에서도 오시고 가까운 공주 뭐 청주 오셨는데, 자, 이렇게 날도 춥고 오신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복 받으신 분들이다. 뭐 제 강의를 직강해서 그런 건 한 조금이고, 이 사주 명리라고 하는, 제가 볼 땐 최고의 실용 학문입니다. 이게 무슨 미신이나 무속의 영역이 아니고,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사주 보는 거 싫어한다 하지만 가끔 보면요, 권사님이나 목사님, 사모님도 와서 상담합니다. 이건 종교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주 명리 학이죠, 학.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크고 나중에 이제 생로병사가 다 담겨져 있는 학문이고, 뭐 계절학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모르시는 분들은 이건 통계학이다. 근데 100% 통계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당사주, 당나라, 기원전 2000년 뭐 이런 2000년 이상 된 그런 학문의 어떤 이 집약이 돼서 어떤 그런 통계학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통계학이라고 단정하기는 그렇다. 통계학이면 다 맞아야죠. 그 통계적인 수치대로.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뭐 나오잖아요. 리서치 해가지고. 근데 꼭 통계학만은 아니다. 그리고 계절학,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 교육학 가르치기도 하잖아. 뭐 절기학. 그래서 하나의 학문으로 정의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삶을 담고 있는 방대한 어떤 학문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천기누설을 좀 하려고 하고 싶어서, 제대로 된 이 활인을 하고 싶어서 사주명리를 공부하신다 생각을 해요. 그것만으로도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지피지기 백전불태 백전불승, 손자병법에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학문을 접하고 계시다. 거기에 제가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고, 지름길은 따로 없어요. 반복숙달밖에 없어. 반복숙달. 제가 보니까 뭔가 갑자기 영성이 팍 튀어가지고 물상에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탁 튀어서 막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 결론은 공부를 하도 해서 완전히 이제 TV 드라마 달인처럼 저절로 이게 막 몸에 습성이 되어서 이게 나와야지. 그리고 거기에 경험치, 사주통변을 많이 해서, 이론은 이론이고 또 실제로 사주통변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완전히 이격돼 있으면 이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근데 상당히 이거 이제 그걸 바탕으로 토대로 통변을 해야 이게 내가 임상이 돼서 지금 상담 하나, 10년 전에 상담 하나, 뭐 20년 후에, 10년 후에 상담해도 같은 이 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이상한 말이 계속 나오면 이거는 이제 상담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자, 오늘 이제 이번 시간 개수인데, 개수 일간을 가지고 병원 운세를 이제 봅니다. 기본적으로 임수하고 큰 맥은 같아요. 일단은 나는 수고, 들어오는 기운은 병호에 엄청 센 간요지동의 양인의 기운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십성으로는 이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드러난다. 쉽게 얘기하면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현실 감각이 깨어지는구나, 들어올 수 있고, 남자한테는 여자의 기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한테는 이 재라는 것은 관을 생하는 기운이야. 재생관. 남자한테 좀 서포트하고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 기운이 들어오는구나. 예를 들면 이게 식상이다. 간목, 을목은 식상 기운이 들어오니까 남자 바꾸려고 하는 기운, 남자 가르치려고 하는 기운, 이런 게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는데, 일단은 개수일간은 제가 십천간 중에 저는 정화일간이라 정화도 좋아하지만 저를 극하는 일간이죠. 정화는 개수가 뭐 정계충 하는데, 천간은 이제 충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개정극이지. 그렇죠? 이게 지지로 내려오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충의 개념을 지지에 적용하지만 천간은 충이 아니고 극의 개념이다. 순이란 기운이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자, 개수일간 상당히 총명합니다. 총명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어떤 이 봄에 아지랭이 있잖아요. 뭐 아지랑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댓글에 아지랑입니다.
아지랭입니다. 아무튼 그 철자법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또 제가 경거망동이냐, 경거망동. 얘가 경고망동, 그러니까 경거망동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출자법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또 재성이 강하든지 잘못된 거 못 보는 또 현침이 강하든지 뭐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총명합니다. 개수일간. 본인이 그러셨나 본데, 강퇴시켜야겠다. 안 되겠어. 아무튼, 개수일간. 음 중에 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게 양자역학, 물리학하고도 사주가 어느 정도 통용이 돼요. 이 압축돼서 핵이 이렇게 되면 그게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핵폭발. 그렇죠. 그것처럼 임수보다 이 개수는요, 응집하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기운은 엄청 센 기운이야. 이게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는. 뭐 하나 툭 건드려주면 폭발하겠죠. 그리고 이게 개수다음에는 지향하는 글자가 간목이라는 거죠. 드러내려고 하는 그 기운이 엄청 세서 물이 이렇게 막 끓으면 물방울 튀어서 막 증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상이에요. 물상 자체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비다, 개울이다, 무지개다 이렇게만 그냥 하지 말고 어떤 이 개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가지는 캐릭터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고, 또 임수는 큰 물이지만 개수는 보이지 않는 수증기, 그 다음에 습기 뭐 이런 걸 또 우리가 의미하거든요. 어디든 침투해. 그 부침성이 좋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어떤 그런 눈치가 상당히 빠른 일간입니다. 그리고 수일간이니까 아까 임수와 같이 수의 최고점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비상해요. 그리고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고 셋을 깨우치고 하는 그런 대단한 일주입니다. 자, 그런 이제 개수일간인데 이 십성심리를 한번 또 짚어보고 가야겠죠.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자. 그러면 자, 겉심리가 있고요. 속심리가 있다. 자, 음간, 을정, 기신기에는 경금일간 기준으로 보라고 했죠. 경금일간 기준으로 개수를 보면 뭐죠? 상관. 간목일간 기준으로 개수를 보면 뭐죠? 정인. 자, 호응을 해줘야 여러분도 안 졸리고, 딱 물어보면 탁탁탁 아시는 분들 얘기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기여하시고. 일단은 수기운이라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상과 이게 어느 정도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도 잘하고, 그 얘기를 이 상관이 신금으로 작동을 할 때는 말에 뼈나 있어서 그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막 스크래치 나는 말을 하는데, 개수가 상관할 때는요, 총명하게 딱 이렇게 이쁘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담아서. 그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드러낸다. 상관은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고치려고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지혜를 발휘해서 고치는 어떤 머리가 있구나. 자, 속심리는 정인이야. 엄마와 같은 포근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어떤 뭔가를 할 때 원리와 기본적인 이 이해를 추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해를 하려고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 지혜가 있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을 잘못되는 게 아니라, 상관이 이렇게 인성이, 속심리는 상관을 짓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상관 페인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는 거죠. 총명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무조건 내가 너 잘못됐어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는 한번 정화를 하는 거죠. 브레이크 한번 걸고, 이 말하면 제가 어떨까?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할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이 개수일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간 중에 하나입니다. 절 극하긴 하지만. 자, 이 병원연이다. 일단 양인이다. 재성의 기운이 세게 들어오는구나. 그쵸? 자, 이게 천간으로는 이렇게 이제 수국화를 하면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지지로는 수국화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자, 어쨌든 재성 기운이
아주 세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재성은 육친적으로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부친 되고 여자한테는 좀 시모도 되죠. 그쵸? 시모. 왜 부친 여자한테는 정제가 시모라고 하는지 설명을 한번. 내 남편이 관을 낳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친적으로 외우려고 하시지만, 그러니까 물론 외워야 될 것도 있는데, 그냥 관계성으로. 제 관을 낳는, 재생관하는 게 재성이잖아요. 관은 내 남자고, 그래서 시모라고 합니다. 시댁, 시모. 자, 그럼 남자한테는 뭐, 여자, 부인, 애인, 와이프,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재물도 되고요. 지지로는 열심히 편제를 해서 내 몸이 끊어질 정도로 번아웃 올 정도로 재성에 몰두하는 모습이에요. 신오 뭐요? 절지. 내 기운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습기나 이슬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갈 수 있어. 이게 재다신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성운 왔다고 개수일관한테 너 재물은 들어서 돈 많이 번다. 근데 일어나면 너 관석일 거다. 이 얘기야. 재다신약. 그러니까 이제 지지에 금생수가 되는 어떤 모습이나 수가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개수가 증발해서 날아갈 수 있는 사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 자, 그리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 현실 감각, 돈, 목표 이런 게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뭔가 이제 이 목표를 가져야겠다. 이런 걸 갖게 되는 거야. 공부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다. 특히 여학생보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재성이 들어오면 인성이 약해져 재극인을 한다는 거죠. 인성이 공부, 참을성 한 자리에서 이렇게 쭉 꾸준하게 하는 모습인데 공부 잘 안 되고 게임하고 여자친구 만나고 돈 벌려고 생각하고 난 공부보다 사업할 거야 해서 이렇게 무슨 사업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인데 자기가 뭔가 끊어내고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절처봉생해서 끊어내야 시작할 수 있지만 운이 절제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민년이다. 정민년이 이제 병호 정미다. 그러면 이때까지도 개수는 좀 이렇게 수성해야 돼. 개수가 미토에 임묘되잖아. 편관에. 그쵸? 사오미로 을사병호 정민년으로 흐르잖아요. 언제쯤 힘이 좀 나겠나?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이게 좀 힘들겠는데? 신해. 여기 사지고, 개요 병지고. 좀 몇 년 좀 흘러야겠네요. 힘을 좀 내려면. 그래서 특히 절지, 묘지, 뭐, 요 때는 특히 이 내가 열심히 욕심 가지고 너무 욕심해서 현실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태양이 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방이 자기 불타는 거 모르고 호롱불 같은 데 뛰어들잖아요. 어떤 그런 형상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사주에 또는 사주를 볼 때 금이나 수가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현실 감각은 깨어납니다. 제가 와서 인성을 극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인성, 마음, 자격증을 돈 되는 거 좀 해보자 해서 이렇게 쓰고, 재인 합의되면 돈 되는 공부 해보자.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돈 벌어보자. 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간이 일단 나잖아요. 여기가 이제 개수다. 그 다음에 재성이 여기 이제 병호가 이렇게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윈입니다. 얘가. 이 재성이 엄청 세졌잖아요. 그럼 얘가 세졌다라고 하면 오행의 생극자화도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십성을 선생님들이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편제운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 벌죠? 끝. 거기에 재생살까지 얘기하면 조금 고급진 거야. 재극인까지 얘기하면 이제 공부가 됐는데, 재성운이 들어오면 어때요? 돈 벌 것 같고요. 남자는 뭐 여자친구 생기겠네요. 재성의 단편적인 얘기만 한 거죠. 그게 십성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주 풀려면 다 풀지. 사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주 일간 기준으로 7글자가 싸고 있잖아. 천간과 지지를 달리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어느 정도 딱 개념을 잡고 있으면 오행의 생극자가 음양까지 달리해서 볼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극하고 생하고 하는 관계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를 극한다, 내가 극한다. 그쵸? 관이나 재성의 관계면 이거에 반대 있는 기운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 보자. 재극인을 하잖아요. 얘가 세지니까 인성을 극하는 힘이 세져요. 인성이 약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돈 하니까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버지가 힘 세지니까 엄마가 힘이 약해지는 거야. 엄마는 이제 음양의 균형이니까.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가진 마음이나 이상, 내가 처음에 가졌던 인성도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 포근한 마음, 감싸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이 양심을 팔고 돈을 취하는 어떤 이런 모습도 재극인의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뭐가 약해져 또?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이잖아요.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인데 내가 통제를 해서 뭐 밭을 갈고 마켓 가서 물건을 팔고 결과를 이뤄서 내가 돈을 취득하고 하는, 근데 할 일이나 결과나 할 길이 많아져. 그럼 내가 힘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지만 하다 보면 이 비겁의 기운이 완전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간이나 비경겁제가 힘에 붙여서 쓰러질 수 있어. 이걸 뭐라 그래? 재다신약이 돼서 쓰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강아지니까 관성을 생하겠죠. 관도 힘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남자가 여자한테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근데 관을 생하면 잘해서 결과도 좋고 나를 보호해주고 하겠지만 열심히 생했어. 칠살한테, 평관한테. 그러면 잘해주고 나중에 배신당하고 뺨 맞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좀 허우대 있게 좀 이렇게 내세우다가 한 방에 떨어지는 게 재생살. 계속 올라가는 건 없어요. 재생살은. 한 번은 꼬꾸라지는 이제 시절이나 그런 운이 온다. 식신상관을 잘 발휘하려 하겠죠. 일로 빨려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식신상관이 있다면 식신상관을 열심히 소비를 하는 겁니다. 식상이 설기가 되는 거야. 그럼 내 손발이 바빠지겠죠. 하는 것보다 일을 몇 개 더 해야겠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만족했는데 개수가 2026년 되니까 100만 원 벌고 싶겠어요? 200만 원 벌고 싶단 말이야. 이런 돈이 들어옵니다. 투자를 하든 일을 하나 더 하든. 그래서 그러면 일을 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2배 하려면 식상짓을 더 해야 돼. 이것저것 많이 벌려서 드러내고 해야 되겠구나. 힘이 많이 빠지겠구나. 바빠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거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이것만 갖고도 이렇게 가는 게 보입니다. 이 반대의 기운은 약해진다. 그쵸? 이거 세지겠죠? 관성 세진다. 비겁도 약해지고 식상 설계되고. 이게 천간의 생극자를 보는 이제 논리고. 어렵나요? 안 어렵죠? 제가 10번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지금. 계속 들으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아는 거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 10번 뿐이겠어요? 제가 볼 때 한 12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공부를 하도 하다 보면요, 저라고 뭐 인간이고 맨날 이 공부가 마냥 360을 재미 있었겠습니까? 어떤 날은 또 안 풀리기도 하고 안 외워지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제 익히긴 했는데 이게 안 풀리고 하니까 답답한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아무튼 가끔 하나씩 뭔가를 얘가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을 우리가 살면서 아빠가
아빠가 평소에는 혼내고 잔소리도 하고 통금시간도 지켜라 했는데 가끔 어릴 때 페리칸에 양념치킨 하나 딱 사와. 그 맛에 아빠 기다립니다. 이게 그 비슷해. 어? 그리고 사주 명리가 짝사랑하는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젊은 날에 여기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신가? 우리 한참 지금 혈기왕성할 때잖아. 짝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 그죠? 뭐 맛있는 거 먹어 친구들하고 그러면 아 우리 철수랑 여기 꼭 와봐야지. 와봐야겠다. 뭐 이제 유행가를 딱 들어. 그럼 나랑 철수랑 사랑 이야기야 하면서 막 응? 경치 좋은 데를 봐. 그럼 한번 놀러 와야겠다. 그러니까 짝사랑을 하면 뭘 하든 거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한 10년간 짝사랑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 내가 또 까칠해가지고 와서 저를 막 안아주고 하진 않아. 가끔 그러면 그래 또 노력이 가상한데 내가 하나 선물 줄게 해서 뭘 툭툭 던져주면 그거 딱 받으면 이때까지 고통 이게 싹 해소가 됩니다. 그런 기분으로 공부를 했고 우리 선생님들이 듣기에는 별거 아닌 어떤 이 깨달음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알아듣네 뭐 별것도 없네 하지만 저는 진짜 제가 그 인고의 세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10년간 이 곰이 좀 탈바꿈하기 위해서 마늘과 쑥을 먹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이걸 그냥 했으면 이 정도는 안 했을 건데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 제가 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좋아하던 술, 담배 끊고 운동도 좋아해서 여기 야구 지금 글러브 막 팔려고 당근에다 글러브가 7개가 6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했고 투수까지 한 5년 정도 해서 양쪽 회전근개 다 끊어져가지고 지금 수술해서 핀까지 좀 박아놓은 상태인데 그러고도 야구를 한 3년 더 했다는 거죠. 그거 다 끊었어. 끊고 이제 명리만 합니다. 저보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더 저는 이미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제가 깨닫고 배웠던 게 저는 가감 없이 다 이렇게 오픈해서 드리는데 이걸 잘 받아서 제가 이 벌리세요 해서 이제 제가 씹어가지고 아밀라제 섞어서 이렇게 집에 넣어 드리는 거야. 좀 더럽긴 하지. 근데 그래도 뭐 영양 효소까지 넣어주는데 안 씹어 먹으면 내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씹어 드셔야 돼.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가지고 내 영양분으로 완전히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똑같은 얘기 지금 10번째 하는데, 오전에도 한번 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화라는 병원연의 지지에 지배하는 글자는 오화입니다. 화의 왕지잖아. 천간으로 또 올려서 간요지동으로 뭐 아니면 도예요. 네가 한 것, 2년 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다 알려지는 거야. 내가 뭘 하든. 재성적인 활동이 알려지는 거죠. 나 얘 재물 돈 벌면 얘는 개수는 좀 취약한 게 돈은 잘 벌어. 또 돈 벌면 이게 자꾸 드러나. 그러니까 재성의 화기운이잖아. 드러납니다. 무토일간은 아까 수기운이라 했잖아요. 재성이 잘 안 드러나. 간목일간은 진술충미 토잖아요. 잘 묻어. 그래도 잘 안 드러나. 근데 이제 특히 이렇게 개수일간, 임수일간들은 재성이 화라는 게 순수하기도 하고 뭐 감추는 없고 하긴 하는데 군겁쟁제 당하기 딱 좋죠. 돈 냄새 맡고 사기꾼들이나 친구나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투자해라. 그럼 투자 또 홀딱 해갖고 날려먹는 경우도 좀 많아. 그래서 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화를 만난다. 자, 그러면 12운성으로 4. 을목은 생. 왕. 왕. 록. 왕. 로. 앞으로 나와서 쓰면서. 좋아요, 아주. 경호, 욕지. 신호, 경지. 해지. 이모, 태지. 절지. 위에 이제 천간의 어떤 식성이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2026년도 병원연에 10천간이 이 천간에 많아봤자 다른 글자로 해도 3개밖에 안 들어오잖아. 그쵸? 위에 건 10개야. 근데 우리가 뭐
누구든 천간으로는 암만 많이 가질 수 있어도 네 글자밖에 못 가져요. 그럼 6개는 못 가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칸이 4칸인데 똑같은 글자나 간목 뭐 개수 뭐 임수 개수 임수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천간에 있는 글자는 내가 현실적으로 궁성에 맞게 쓰는 거고, 없는 글자라도 이 기운이 동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좀 기운이 세게 잘 들어오는 글자, 록 왕이죠. 골록과 제왕의 기운이, 네, 이렇게 이게 기운이 세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생각해봐. 제가 세지고 제가 생하는 관이 세진다 했죠. 이게 로광인 거야. 그 중에서 아까 세다고 한 게 이거였잖아. 재성과 관성. 이게 오화행의 천간의 생극자화랑 12운성이랑 기운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순간, 와, 진짜 오묘하구나. 이 톱니바퀴가 탁탁탁 물리듯이 이 사주 이론이 맞아 들어가는구나를 큰 깨달음이었거든,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네? 넘어가지만, 야, 이게 진짜 이 사주 이론이라는 게 앞과 뒤가 다르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런 또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구나. 정편자가 세지고 정관, 편관이 세져서 돈이나 어떤 현실적인 감각이 세진다는 거죠. 정관, 편관, 직장, 조직, 남편, 남자한테는 자식의 기운이 세지는 어떤 그런 기운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자, 아까 임수는 을목이 사주였는데 지금은 생지야. 그러면 식신적인 어떤 활동, 나의 어떤 하고 싶은 걸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장생지니까. 식신이 이제 어떤 나의 활동이기도 하고 싶은 거를 뭔가 시작을 한다는 거고, 자식의 기운인데, 식신은 뭐 나랑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딸이고 상관은 아들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임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거를 식상을 그냥 보통 자식으로 보는데, 이때는 그러면 어떤 자식은 살고 어떤 자식은 죽나요? 육친적으로 보면 좀 이건 안 맞아.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육친을 떠난 육친으로 보면 아들, 딸이 있으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직관적으로. 자녀 계세요.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뭔가 시작해서 잘하려고 하고, 아들이 상관이겠죠. 엄마한테 식신은 이제 내가 생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식신 되려면 천간이 뭐야? 개수. 그쵸? 수생, 목하잖아. 개수일관일 때 식신이잖아. 그쵸? 이때는 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음양이 같으니까. 상관은 음양이 다르니까 자식인데 아들이고.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게 딱 맞으면 제가 삼촌할미 조물주지. 식상은 들어와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럼, 운이 또 뭐 들어왔다. 그럼 딸이네요.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50대 50이라, 맞으면, 와, 대박이네. 그런 것도 봐요. 틀리면, 돌팔이네. 이렇게. 그렇게 맞추기를 하기 시작하면 답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저기 용한 점쟁이 있거든요. 그걸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찍는 학문이 아니잖아. 찍어서 맞출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맞추려고 마음먹으면 맞춰서 뭐 할 거야. 이게 100% 내가 해서 계속 맞춰서 찍어서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확률 게임이에요. 저 합격은 있나요? 합격할까요? 근데 인성은 관인이 들어왔어. 그러면 일단은 유리한 조건이 들어온 거예요. 합격은 들어왔습니다. 공부를 안 해버려. 합격은 들어왔다는데. 그럼 합격, 불합격해. 와가지고 환불해주세요. 선생님 못 맞췄잖아요. 그 제 탓인가? 아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주에 물은 들어왔어. 노를 안 줘. 노를 역행을 해. 그러면 합격하고는 멀어진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내가 오지랖피고 나대고 드러내고 하는 기운은 좀 약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식신은 자기 유의성, 상관은 타인의 시선도 좀 중요하고 이것저것 오지랖피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은 상관을 사지로 쓴다는 것은 뭐 자식이 죽는다 그게 아니고, 내가 펼치려고 하는 드러내는 기운을 좀 철학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교육적으로 아프지 않게 아까 이제 개수가 상관계질이 있다 했잖아. 막 드러내지 않는다 했잖아. 천진난만한 갑목의 영성으로 갑을목 영성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좀 약하다. 자, 겁재하고 비견 그리고 일간까지 포함을 하겠죠. 개수가 오화에 이제 절지입니다. 같이 절지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개수는요 병원연에 큰 결단을 내릴 어떤 끊어내는 기운이 들어와요. 리셋, 인간관계든 특히 남자한테는 여자가 들어오겠죠. 기존에 있던 여자랑 헤어진 어떤 기운이 들어오겠죠. 센 여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절지에 이르는구나. 그리고 내가 신체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든지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내 기운이 약해지니까 이때는 내가 막 내 힘을 알고서 활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절지의 기운으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특히 금수가 없는 개수는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겁재는 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합격운이다.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해서 2명 중에 1명 붙어요. 80점 이상 붙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조금 불리한 운이다. 얘는 태지야, 겁재는, 임수는. 그런데 경쟁 상대잖아요. 얘는 태지야. 그러면 잉태에서 뭔가 시작하는 기운이야. 희망이 있는 기운인데 나는 절지야. 그러면 불합격해가지고 술 먹고 집에 와서 뻗어서 포기하고 자는 어떤 형상.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뭐 100% 그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학문 차원에서 이런 기운도 읽어낸다.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될 수 있다. 제극인이니까 불안하고 놀고 싶고 아프고 하니까 내가 재에 치중하고 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관인 소통에서 관인 소통과 함께 인성이 제극인을 당하니 불안하거나 아프거나 제대로 힘을 좀 못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천간의 생극자화를 조금 공부를 해볼 텐데, 간목부터 개수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개수한테 간목은 수생목 이렇게 하죠.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구나. 그래도 상관기질이 있는데 상관을 발휘하는 거죠. 개수는 자체 제격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이 있으면 구설의 인자도 물론 될 수 있지만 교육성으로 발휘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이미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인성을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간목은 어린 기운, 늙은 기운, 어린 기운, 학생이에요, 노인이에요. 학생들, 학생 선생님 해서 교육으로 말로 잘 풀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도 이렇게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상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접목해서 제가 되게 이걸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간목 개수가 있으니까 어린 기운이고 상관이고 하니까 교육적인 기운이 있구나. 갑자다. 그러면 정인, 정인이 아니고 정인을 깔고 있다고 보면 자, 금, 유, 개, 유, 신. 그쵸. 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간지가. 그러면 금생수 하니까 얘가 정인이죠. 얘가 상관이야. 상관 페인을 하고 있고 어떤 금의 단호함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 갑신이라고 하는 이제 절처봉생하지만 정인과 상관을 가지고 있으니 교육성 선생님 이런 쪽에 좀 특화된 사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간목이 상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상관 목생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상관의 기질을 갖고 있었어. 내가 떠벌리기 좋아하고 식상만 있다면 일 벌리고 말하긴 좋아하는데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한테 사주에 재성이 없다. 그러면
여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꼴문 앞 철이 미숙인 거야. 열심히 상관은 있어, 남자가. 재성이 없어. 그러면 말은 잘해. 뭐 하고 막 이벤트도 하고 뭐 하는데 결국에 이제 꼴문 앞에서 헛발질하고 끝을 못 보는 거죠. 현실 결과 마무리잖아, 재성이. 그러니까 그 기운이 없는데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남자한테는 내가 말해서 여자친구 생긴다, 잘해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내 기운은 엄청 소진되는 거죠. 소진된다. 내가 표현을 해서 내 말이나 손발도 힘들다. 이걸 병화의 정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이 몸이 부서지도록. 그런 모습도 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통이나 어떤 여러 가지 판로가 되게 많은 거야. 판로가 인터넷에도 팔고 뭐도 팔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정제에 따박따박 되는 계약을 해가지고 어디 납품을 하든 뭐 하든 안정적인 재물이 들어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천간으로 할 때. 정제다. 상관생제에서 장사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 뭐 상당히 결과는 좋겠죠.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 뒤에 얘기하겠지만 결과가 있는데 결과를 이제 내려고 하는 거지.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벌리고 했는데 재성의 마무리를 짓는구나. 이 결과가 그냥 조용히 묻히는 게 아니라 드러나서 나한테 어떤 상여를 내리든 정편제, 그쵸? 이게 어떤 커미션이든 성과금이든 뭔가 좀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목, 을목이다. 식신. 이것도 식신생제죠. 식신이 이렇게 목생, 자, 목생화, 스생목, 목생화를 합니다. 식신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성의 운까지 들어왔으니 결과 마무리까지 하겠다. 이건 좀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겉으로 드러난 안정을 추구. 이것저것 지지로는 편재 성향을 또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 드러날 때는 너 이것저것 많이 사업성을 했지만 이것저것 투자해가지고 적립식으로 한 달에 얼마씩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 여러 군데 했는데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좀 더 하겠다. 을목이 오화에 장생한다 그랬죠. 을목이 장생하니까 내가 좋아하던 일 뭐 했어. 이런 사람들은 식신이 있으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합니다. 싫어하는 거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팝니다. 식신. 그러니까 음식을 해도요. 상관은 김밥 천국이야. 여기 김밥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된장찌개도 팔고 뭐도 팔고 하는데 식신이 있으면 3대째 순두부만 팝니다. 이런 약간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뭐 새싹 보리밥집에서 새싹 보리밥만 파는데 어떤 그런 느낌에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안정적인 재물을 이렇게 좀 취하고 결과도 나타난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운이죠. 그렇습니다. 병화가 있구나. 병화가 있는데 또 들어왔네. 정제. 정제가 뭐 월간에 있든 뭐 연간에 있든 뭐 시간에 있든 궁성적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특히 월간에 떠 있다는 건 직업 사회공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막 위험을 부담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뭐 아니면 더다 이런 거보다는 적금을 들든지 안정적인 걸 취하든지 음양의 조화를 맞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또 들어왔어요, 병화가.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새로운 여자친구가 들어오겠죠? 새로운 여자친구는 어떤 여자친구? 센 여자친구라는 거지. 병호의 양인. 양인의 물상 전문가. 칼인을 쓰니까 연장. 뭐 요리 셰프, 뭐 있잖아. TV 잘 나오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여자 항공기 정비사. 그쵸? 뭐 이런. 아니면 이제 여자 뷰티. 요즘 많이 하잖아. K뷰티. 이런 것도 됩니다. 현침을 쓰니까. 그쵸? 밝게 드러나는 인터넷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유명해주고 막 이런 여자친구가 새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쵸? 밖에 눈 엄청 온다.
아, 와, 자, 창원 많이 보고 사진 찍, 안 춥죠? 뜨거워. 제가 정화라, 4월에 정화라 뜨끈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재물 현실을 쫓습니다. 쫓고 해서, 어쨌든 안 그래도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뛰어나요. 그냥 뭐 공부만 하는 사주는 아니야. 뭐든 해서 돈을 만들고 뭔가 이제에 좀 뛰어나죠. 재성, 정편자가 있으면 계산 능력이 뛰어나요. 딱 저거 돈 된다, 안 된다? 저 인간, 돈 떼먹을 인간, 안 떼먹을 인간 딱 보여요. 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재성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언제든 군겁쟁제하기 좋게 나 돈 있어, 빌려줄게, 훔쳐가, 사기쳐 그런 모습이니까 좀 인생 살면서 재물 손실이 좀 많겠죠. 천간에 띄어져 있고 그때 병화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 병화의 재성은 드러납니다. 이쁜 여자친구 어디 가서 친구들 모임에 데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중에 나보다 잘나고 키 크고 몸 좋은 애 있겠죠? 집도 부자고. 그럼 걔가 채갑니다. 그럴 수 있는 사주. 그래서 여자친구 그냥 혼자만 만나라, 밤에. 낮에 친구들 술 먹는데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게 그냥 통변할 때 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특정을 해서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를 구분하지 않아서 다양한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연상을 해서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잘 짜서 그 사람에 특화돼서 사주를 저는 상담을 받으면 이제 사주 이제 명식을 해놓고 어플을 보고 쭉 씁니다. 그래서 대운 쓰고 사주에 뭐가 있다 없다, 뭐 천을 귀인을 갖고 있다, 백호살이구나, 지지가 충이 돼 있고 묘신도 있고 뭐가 있고 뭐 병신합이 돼 있구나 쭉 그걸 다 요술 쓰고 대운 쓰고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해서 이제 대운 자체가 얘한테 어떤 환경이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좋은 대운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1번 그 사람을 꿰뚫어 보자. 성품, 성형, 성향, 성격을 나름 거기다 쓰고 많이도 안 써. 핵심 포인트 키워드만 몇 개 쓰면 됩니다. 그걸 주저리 이렇게 쓰지 않아. 키워드만 탁탁탁탁 보이는 대로 쓰고 상담할 때는 그 키워드가 다 들어가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그 사람을 제압이라기보다는 이제 당신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네요. 알고 계세요?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아니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아니면 제대로 본인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제2의 자아가 있네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성. 사주 보면 월지 뭐 해갖고 대략 무슨 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야. 선생님 하죠? 아닌데요. 그냥 그러려면 교육 쪽에 있네요. 그러면 뭐 선생님도 되고요. 뭐 가르치면 교육이고 내가 미술협회 무슨 강사야. 원래는 이걸 했었어. 기술을 했었는데 지금 가르치는 업을 해. 미용업을. 그럼 선생님이라고 뭐 교육 쪽에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직장명이냐 프리랜서명이냐 사업자명이냐 나오죠.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관성인데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관성은 자유로운 영혼이라 자기만의 틀이 있고 직장생활 하는데 자기만의 그게 있어. 루틴과 이게. 나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눈치 안 봐. 직장생활 하는데 뭐 내가 뭐 승진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난 가늘고 길게 할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무관인데 60까지 정년하는데요. 가늘고 길게 가는 거야. 욕심 안 부리고 관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융통스럽게 보면 된다. 어쨌든 이것저것 많이 정제가 있었으니까 안정감을 취하지만 내 능력치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제다신약, 제극인이 될 수 있다. 아무튼 그래요. 정화다. 편자가 이제 재성 혼잡이 이제 오는 거죠. 개수에 정화가 있다. 그럼 뭐 편제긴 한데 이 정재운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 이제 조금 여자친구도 많고 끼도 있고 놀기 좋아하고 이 편제는 유희성도 있거든. 그렇죠? 사업성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했던 사업하시는 분들은 술과 여자를 보통 남자분들은 같이 해야 이 뭐 계약도 하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안 그런가? 제가 근데 사업을 안 해봐서. 친구들 보면 항상 뭐 술 상무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새로운 드러나는 편제가 들어왔다는 것은, 아, 내가 사업 투자만 하지 말고 이번에 좀 안정적인 재물을 좀 얻어볼까? 적립식을 좀 해볼까? 뭐 이런 거죠. 새로운 어떤 재물의 형태를 달리하는데, 원래 갖고 들어온 것은 이제 편제의 모습을 갖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건 본인이 추구하는 건 안정된 걸 좀 추구하는 거야. 나 너무 벌렸다. 물론 크게 벌어 크게 먹는 것도 좋은데, 정제적인 어떤 모습으로 내가 조금 올해는 좀 집중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모습도 됩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센 여자가 또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좀 같이 놀고 재밌게 놀고 애인하기 좋았는데, 야, 얘는 상당히 괜찮다. 그쵸? 좀 화려한 것 같은데 또 나한테 맞는 기질이 있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수가 병화를 보는 게 좀 물상적으로는 좋아요. 왜냐면 구름에 해가 선샤인 딱 비쳐가지고 사진 보면은 막 구름 사이로 햇빛 쫙 비치는 사진 있잖아. 엄청 멋있고 개수에 태양이 비치는 모습인데, 병화가 있는데 개수가 들어왔다, 정관이 들어왔다. 그럼 우리가 사주용어로 흑운 차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병화일간을 드러내고 활달한 이런 그 사람이 개수에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는 모습이야. 제가 응원단장이야. 얘가 막 기질이 있어. 응원단장 화려한 복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턱시도를 입혀놨어. 넥타이 메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어울리지 않아. 나의 어떤 이 햇빛을 어떤 틀에 가두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반대적인 모습이죠. 가려져 있고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쫙 비치니까 엄청 이제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걸 쫓아가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개수가 오화 열기와 태양에 증발해서 날아갈 수가 있으니, 너무 돈돈돈 쫓아가다가 어느 날인가 내가 잘못될 수 있다. 여자친구 있는데 또 결혼할 상대 만나서 여자 저 여자 막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체력이 안 돼서 쓰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절지잖아. 그쵸? 내 기운 자체가 좀 다운돼 있어. 왜 그렇게 다운돼 있어? 병오년이나 그래. 뭐 이런, 그렇습니다. 자, 갑을 병, 정, 무, 정관. 개수는 무토랑 합을 하죠. 정관이랑. 음간은 천간의 합을 정관망이랑만 합니다. 음은 우리 보통 여자로 보잖아. 여자한테 남자는 관이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그래요. 그래서 개수, 을정, 기신계가 천간으로 합하는 십성은 전부 다 뭐다? 반대로 갑병, 무경임이 합하는 음간은 전부 다 뭐다? 정제. 재성도 아니고 정제야. 나랑 딱 음양이 딱 맞는. 그래서 천간의 합을 남녀의 합, 생각의 합, 가치관의 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심오한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 개수는요, 무토가 있는 사람은 모험을 즐기거나 스펙타클 하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무토의 정관이 큰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항상 네 옆에 있는 큰 산이 돼줄게. 뭐 이런 남자가 있는 거야. 그 옆에 아지랑이 딱 무지개 딱 펴 있는 모습이죠. 안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좀 고리타분해. 고지식하지도 않아. 고디딕해 아주. 그런 약간 답답해.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뭐 하나 안정적인 거랑 변화를 싫어해요. 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이 있었어. 근데 관살이만 많아도요, 여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고 편관도 있고 뭐 이런 사주면 남자 많겠네? 남자랑 뭐 되겠네? 남자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인성이 있어야 돼, 인성. 금이. 뭐 여기 이제 기토가 아니라 경금이다.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가지고 관인소통이 돼야 돼. 관한테 인성은, 관이 인을 생하잖아요. 관이 남자잖아. 관성이 인성을 해서 나를 생한다는 것은 관이 남자가 생하는 식상의 활동이야. 관한테 인성은 식상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끄떡끄떡 하면 하산해도 되는데. 그래서
관이 있으면 인성이 있어야 돼. 그게 남자의 사랑, 남자의 표현, 남자의 포근함, 안아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재가 들어왔다. 그러면 남자가 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을 생각하는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재생관하잖아. 직장 생활을 하든 안정을 추구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뭐 한 남자의 지고지순하게 이렇게 결혼해서 살겠다 하는데 정제가 들어왔다는 건 내조 잘하는 거야, 내조. 재생관하잖아. 관을 생해주는 거야. 그러면 시모의 기운이 좀 들어오겠죠? 그것도 되는 겁니다. 이 제가 관을 생하니까. 그것도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생하든 관을 생한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따박따박 열심히 하겠죠? 정제가 들어와 있으니. 현재 발은 엄청 그쵸? 호수에 떠 있는 백조 거위가 막 움직이듯이 이렇게 하지만 드러난 모습은 따박따박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모습이야. 착실하구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 합을 하고 있어서 뭐 좋긴 한데 열심히 생해주다가 나 완전히 자기 암 걸린지도 모르고 여자가 예를 들면 남자를 엄청 생해. 오늘 봐서 기침해서 보니까 나 기침해 그랬더니 약 먹어 병원 가봐 해서 며칠 지났어. 기침해 보니까 폐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는 절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내 몸도 돌봐야 됩니다. 남자한테 잘해주는 것도 좋고 회사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돈 쫓는 것도 좋은데 특히 내 몸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절지니까 특히 돌봐야 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토 편관이 있다. 자, 합은 하지 않아. 기토가 있어. 그러면 편관이 있으면 일단 성격적으로 개수가 뭐 상관의 기운도 있고 인성의 기운도 있고 하지만 편관이 일단은 월간에 떴다는 것은요, 자기 이 통제력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고개 숙이거나 아쉬운 소리 잘 못해요. 직장 생활도 자기 딱딱 지켜야 되는 어떤 물상적으로는 뭐 기토가 꼭 그런 물상은 아니지만 편관이라는 게 남들은 직장 생활 가서 그냥 편하게 업무해요. 일도 별로 없는데 나한테만 유독 일이 많아. 기토가 좀 포근하고 뭐 양육하는 땅이고 해서 남들한테는 좋은 직장인데 유독 나한테만 일이 많이 떨어져요. 나만 야근을 해.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렇게 화생토를 하죠. 화생토를 해. 얘는 나를 극하고 있어. 그러면 힘든데 야, 일 좀 더 해라. 너 이것도 잘하고 있는데 이거 좀 더 해. 그겁니다. 재생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자기는 이제 밤잠 안 자고 막 뭔가 프로젝트 해야 되고 남자한테 잘하고 있어. 안 그래도 이제 기토 있으니까 싫어도. 근데 잘 했는데 결국에 이게 관을 생한 게 아니라 살을 생한 거죠. 정관과 이 편관 칠살은 달라요. 완전히. 같은 우리가 관성 퉁해서 보지만 같은 토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재생살, 무토는 재생관. 결국에는 잘 해주고 나는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나쁜 남자 술 먹고 때리는 잘해줬어. 돈도 빌려오고 시댁에서 막 어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열심히 착실함을 가지고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결과는 재생살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돼요. 편관의 힘도 세지지 않아요? 기토가 5화엽 12운성 뭐라고요? 록지. 관을 또 생하잖아. 아까 우리 있잖아. 재와 간이 이렇게 생을 받으니까 세졌다. 이게 이렇게 세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재생살 하는데 편관의 기운까지 세지니 잘해줘봤자 그때뿐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회사가 한테 내가 열심히 일했어. 회사 막 성과도 내주고 해서 내가 직함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했는데 결국에는 공을 남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내가 물론 가져갈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거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절지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야. 거기에 내가 임수 이제 개수한테 지지의 수나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거를 내 거야 하면서 너 왜 그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뺏어가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모습이 됩니다. 경금. 자, 정인. 자, 앞 시간 임수 때 이제 제극인이 네 가지가 있다 얘기를 했죠. 아까 그 편제가 편인을 극하면 좀 괜찮다 했잖아. 재미, 유흥, 우울함, 재미나 목표나 이런 게 들어와서 나의 정체되어 있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조건 이런 거를 화극 금에서 깼잖아. 이거는 임수에서 개수로 바뀌니까 편제가 정제, 편인이 이제 정인으로 바뀌었어. 이게 오리지널 제극인이에요. 제극인. 제극인. 재성은 뭐예요? 돈, 현실, 결과, 욕망, 욕심. 그게 극을 합니다. 인성을. 나의 마음, 인성, 엄마. 그쵸? 사람의 도리, 뭐 이런 것들을 인성, 공부를. 그러니까 제극인은 여자친구 들어와서 인성을 극하니 공부 안 한다. 게임문 들어와서 공부 안 한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아까 편제가 들어와서 편인을 극하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내가 원래 공부를 해야 되고, 그쵸? 뭔가 받아들이는데 순수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었어. 근데 조금 재물을 받네? 저거 가질까? 푼돈이야. 푼돈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튼 작은 돈이야. 이게 들어와서 얘를 극합니다. 화극, 금을 하죠. 이게 제극이냐. 이 사람은 특히 불법, 탈법, 평소에 안 그랬는데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내 마음 스크래치 나고 내가 있던 자격증,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부동산 자격증이 있든 무슨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든 빌려줘. 나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그래? 알았어. 빌려줬어. 근데 잘 넘어갔어. 몇 년.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갑자기 감찰, 야, 태양, 자, 감찰 한번 합니다. 전체 딱 했는데, 당신 이거 여기 자격증 있는 사람 어디 갔어? 예, 뭐 하다가 100만 원 받다가 이제 벌금 1000만 원 내는 어떤 제극인. 그런 현상. 입시가 다가왔어요. 예술하는 선생님이, 평소에 이제 원리원칙을 중요시하고 학자로서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어. 근데 학부모가 와서 돈 좀 들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잘 좀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주세요. 그럼 뭐 100만 원 뭐 받았어. 돈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근데 걔가 떨어졌어. 합격했으면 상관없어. 떨어졌어. 지가 못해서. 돈 줘서 될 줄 알았는데. 그럼 부모가 돈 줬는데 떨어뜨렸네.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인터넷 올릴 거예요. 병화. 딱 인터넷 올려. 그러면 100만 원 받아가지고 교수 파면대 다 잃는 어떤 그런 현상.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 다른 제극인의 현상이에요. 이게 선생님이냐 이 사람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그거대로 뭐 안 그러면 어떨 거야. 그냥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주세요. 그냥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 정인이 5화에 만나면 뭐라고요? 12운성? 목욕이야, 목욕. 위태위태해, 정인이. 빨개 벗고 뛰어노는 모습이니까 불안해. 불안한 돈 받은 거야. 내가 이제 인성이 불안해지는 거죠. 내 공부나 이게 흔들린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 돈 받고 싶다. 사치 좀, 이거 받아갖고 내가 뭐 좀 사볼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신금. 자, 금생수 편인. 개수한테 이제 신금의 편인이 있어. 생각이 좀 날카로워요, 두루뭉술해요. 날카롭다. 이게 딱 보이는 거야. 편인. 자격증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세공사나 미용이나 좀 섬세한 뭔가 하는 자격증에 좀 체득화 되겠죠? 이게 물상과 십성과 이거를 다 여러분 그냥 보면 돼. 아닌데요? 그러면 직업을 그걸로 가졌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틀린 말 아니잖아. 격대로 나오면 신유일주야. 월주가 신유야. 올렸잖아요, 편인을. 기술 자격인데 그걸 안 했어. 왜냐면 너무 뭐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너무
골몰하게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 올라갔으니까 편인의 어떤 자격 공부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할 수 있잖아. 어린 시절에 뭐 여러 가지 현상으로. 그걸 못 쓰는 거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편인하고 정자랑 이렇게 합을 합니다. 병신합을 천간으로. 그럼 편인도 못 쓰고 정제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합거돼서 사주 해석할 때는 있는 글자가 합해가지고 뭐 합거되냐 합화되냐 그 이론이 뭐 되게 오래돼서 이렇게 막 돼 있는 이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주 볼 때는 이거랑 합을 해서 묶일 수도 있지만 묶여서 쓸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 아니고 밥하고 우리 아까 뭐 부대찌개 먹었지만 따로따로 줬잖아. 그게 아니고 밥에다 우리 어디 대학교 같은 데 라면에 밥 말아주는 데 있어. 그쵸? 이미 부대찌개에 뭐 라면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거 따로 국밥이 아니라 토렴해갖고 이렇게 넣어주는 데 있잖아.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약간 현상 자체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자격증, 공부, 생각 이게 남들과는 평소에는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4차원적인 재능을 갖고 있던 거야. 예리하기도 했고 생각 자체가 좀 뾰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정제가 들어와 있다. 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인생 뭐 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인생은 눈 엄청 많이 왔네. 낭만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현실이 들어와서 현실적인 안정감이 들어와서 나의 편인과 합을 해서 이제 쓰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드러내야겠구나. 내가 갖고 있던 자격증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야겠구나.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미용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안 쓸 수도 있잖아. 그쵸? 그게 꼭 미용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금융, 뭐 보험 설계사 이런 것도 되잖아. 그쵸? 이 금의 물상은 또 재물, 현금, 캐시의 물상이거든. 그런 걸 갖고 있어. 그런 자격증이 있던 거야. 우리가 국가 공인의 자격증은 아니지만. 근데 놀고 있었어. 인생 뭐 별거 있나? 해도 안 돼. 편인 도식시킵니다. 자기가. 이건 대가 안 돼. 이것도 안 돼.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그러고 있었는데 딱 병원에 오면 돈 벌어야겠네. 내가 갖는 자격증 가지고 병신 앞에서 현실을 깨워서 좀 해야겠네. 그쵸? 만약에 이게 신해다. 그럼 병신 앞 수의 기운도 천간에 살짝 동합니다. 뭔가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해보자. 비견의 기운으로 혼자 보험하는데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 여기 옆에 있더만 들어가서 저 자격증 있는데 이러고 좀 해볼게요. 해가지고 한 달에 따박따박 계약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계약하죠. 한 달에 커미션 얼마씩 100만 원씩 딱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현상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신합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쓰인다. 제극인의 모습이 있긴 하죠. 제가 와서 편인과 합을 하니까 이건 제극인이라보다는 제인합. 제가 들어와서 인성과 합을 한다. 합을 해서 그 형태로밖에 쓸 수 없는 좋든 싫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올해 뭘 하면 좋을까요? 개수일간이 자격증 있어요? 뭐 공부해서 뭐 따놓은 거 있어요? 심리 상담 이런 거 자격증 있는데 그거 갖고 한번 해보세요. 좋네. 심리 천철살인 그 사람을 마음을 읽는 날카로움이 있네. 그렇죠? 자격증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한번 여러 군데 넣어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상담해서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서 뭐 강의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따박따박 돈 들어오겠네요. 그거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이끌어가면 되는 거야. 자, 신임. 겁재가 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해되시나? 너무 어렵나? 선생님은 아니고 나머지는 꿈뻑꿈뻑 하면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상담할 때 사주를 보면 저런 생각이 안 나지?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또 안 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당금질을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상담도 뭐 많이는 안 했지만 한 몇천 명 정도 상담을 하면서
아, 이런 현상이 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경우의 수가 되게 다른데 맞추려고 하다 보면 말이 안 나와요.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 그냥 얘기해.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는 이제 그거 어떻게 알았지?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한은 이제 그 손님이나 내가 못 맞추고 그런데 너무 강박하면 상담 못 해요. 어떻게 다 맞춥니까? 제가 부산에 이제 어떤 지인분 사주 15,000명을 상담을 했고, 상당히 제가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부산에 나름 유튜브도 나와서 제의 고수로 소문나신 분을 만났어. 나이는 이제 좀 어리셔요. 경신년생이야. 경신년생. 그럼 몇 살이에요? 몇 년도생이야? 경신하면. 이게 안 나오면 이게 좀 80년생 딱 나와야지. 원숭이띠. 근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고 상담을 했지만 아직도 손님이 두렵고 어렵다는 거야. 15,000명을 했지만. 15,000명을 하려면요. 1년에 365일이잖아. 한 명씩만 해도 뭐 300명. 10명씩 하면 3,000명. 그쵸? 15,000명 하면 아무튼 뭐 10년을 넘게 한 거지. 엄청난 거 해도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맞추고 내가 이거를 그냥 얘기해요. 뭐 아니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도사가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겁재가 있어. 개수 옆에 임수에 큰 물이 있습니다. 난 아지랭인데. 덕을 볼 수도 있고, 뭐, 폐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군겁쟁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천간에 비견겁재가 있다는 건요, 군겁쟁제 내가 나눠야 되는구나. 그걸 마음을 가져야 돼. 특히 이런 분들은 재가 올라오잖아요. 아까 제가 천간에 뜨면은 도둑놈한테 나 돈 있어. 사기꾼한테, 돈 없는 친구한테 나 돈 있으니까 빌려줄게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 특히 임수, 개수가. 화가 재성이니까. 자, 그런 상태인데, 이 겁재가 이렇게 떠서 항상 노리고 있는데, 이 정제가 딱 들어왔어요. 나한테는 정제야. 임수, 개수한테는 병화가 뭐예요? 편제야. 이게 문제야. 군겁쟁제. 안 그래도 100만 원 벌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나는 30, 얘는 70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나보다 전투력이나 뭐 이렇게 평가받고 하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보다 조금 세다는 거죠. 겁재는. 이게 뭐든. 근데 나한테는 정제로 따박따박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얘한테는 편제에 심심풀이, 유흥 뭐 이런 돈으로 쓰이는 거야. 땡겨 먹을 수 있는 돈으로. 그러면 이 정제가 들어와서 난 착실하게 좀 뭔가 해야지 했는데 겁재도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겁재가 사주에 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사람이 항상 내 인생에 태클을 걸거나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재성이 들어오면 그게 더 두드러진다는 거지. 내 편도 되고 내 경쟁력도 되지만. 그래서 특히 이게 겁재가 있어 재성이 들어온다 그러면 투자나 돈 빌려주거나 하면은 못 받고 손해본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걸 좀 개운하는 방법은 기부해라. 기부. 재성이 들어와서 군급 임수한테 털어줘야 되면 내가 알아서 유니세프, 그다음에 어려운 뭐 난민 이런 데다가 3만 원, 2만 원, 1만 원 하잖아요. 사주에 겁재가 있거나 운에 이렇게 겁재 있거나 재성운 들어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냥 기부하세요. 저도 그래서 유니세프 3만 원, 뭐 의사협 해가지고 뭐 조금씩 넣고 있어요. 월제가 겁재잖아. 공망이고. 열심히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동료한테 잘해도요. 돌아오는 거는 별로 없어요. 등에 칼 꽂히지 않으면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나는 또 절지, 얘는 태지. 그쵸? 나보다 개수가 조금 전투력이 좀 높아. 둘 다 약한데, 도찐개친인데, 도끼개친인데, 내가 좀 더 손해 볼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개수. 임수는 그렇고, 비견. 임수보다는 좀 날 수도 있지만 또 개수 있어서 우울하다고 뭐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꼭 그렇진 않아. 근데 어쨌든 생동이 빨라요. 천간에 비견겁자가 있다는 건 내가 늦으면
내 걸 다 가져가잖아. 공평한 나눔이라고 하지만 공평한 나눔도 적당한 내가 힘이 있고 했을 때 공평한 나눔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늘 뺏긴다, 나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성급하죠.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 거기 이렇게 정제가 들어왔으면 이제 군비정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성운이 들어올 때는 비견겁제가 없는 게 훨씬 좋죠. 이럴 때는 이제 작동을 합니다. 이 비견도. 그래? 자, 이럴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팅을 한다, 여자친구 만난다 할 때 데려가지 마시라는 거야. 여자친구. 혼자만 만나라. 재물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투자 좋은 거 있으면 야, 우리 이거 투자해보자. 같이 얘기하지 마. 근데 기가 막히게 너 뭐 하니? 해서 같이 투자하자 합니다. 혼자 했으면 1,000만 원 벌 거 같이 해갖고 500만 원씩. 아니면 혼자 했으면 1,000만 원 근데 같이 해갖고 2,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씩 나눌 수도 있어. 어쨌든 뭔가를 같이 재를 나눈다. 근데 얘도 날아가고 나도 절지, 얘도 절지잖아요. 동병상련.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도 혼자 말라 죽는 것보다 옆에 같이 말라 죽으면 저승 가는 길 외롭진 않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럴 때는 나눠줘라. 기분 좋게. 그렇죠? 저승길 친구도 될 수 있어. 같은 절제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직장, 회사,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한번 보면 임수랑 이제 크게 어차피 수는 재성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직장, 회사,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열심히 합니다. 재성 들어왔으니까 일 결과 만들어야 되고 돈 만들어야 되고 내가 이것저것 현실 따져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열심히 관을 생한다. 번아웃 올 수 있다. 그쵸? 왜냐면 개수가 태양빛에 증발해갖고 날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틀 밤 새가지고 열심히 했어. 회사 프로젝트 맞춰야 되고 했는데 눈 떠보니 저승이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절지가 재성이 와서 내가 진짜 번아웃 될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어떻게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관을 위해서,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를 위해서 열심히 생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남자가 이제 무슨 고시 준비를 해. 선생님 의명고시를 준비하든, 요즘 사법고시 없지. 로스쿨 준비하든, 행정고시 준비하든, 여자가 뒷바라지 열심히 해요. 뒷바라지 열심히 해. 관을 생했어. 남자가 잘 됐어. 근데, 우리 그만 만나. 딱,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갑자기 또 아까 기침해갖고 배가 아파서 갔더니 아무튼 맹장입니다 하면 다행인 거야. 끊어내면 돼. 절지로. 칼 대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다른 데가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도 올 수 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적당히 힘 조절하고요. 이 병화는 드러내면서 일하는 모습이고 개수는 아까 진짜 풋풋한 어떤 그런 기운이잖아.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힐링하고 나한테 휴식도 주고 또 이제 밤에 인자니까 그렇죠? 어떤 이런 명상 같은 것도 좀 해주면 좋아요. 마음을 다스리고 인성이 약해지고 불안해지니까 스스로 그걸 좀 찾는 거죠. 보충을 해주면 좋고 자,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재물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를 다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는 사주에 비견겁제가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장사 열심히 해 갑자기 손님이 많이 들어서 돈은 막 들어와요. 근데 장사 안 돼서 힘든 거랑 장사 잘 돼서 힘든 거랑 장사 잘 돼서 힘든 게 낫긴 낫죠. 장사 안 되면 건강은 장사는 돈은 안 들어와도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어. 혼자 먹을 거 먹고.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면 건강 관리도 안 돼요. 손님 많으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 일을 하잖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안정적인 재물로 들어와서 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힘 조절해야 된다. 장사 잘 된다고 돈 쫓다가는 내 건강 잃고 힘 잃고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사주에 칠살이 있어요. 편관이 있다. 그럼 재생살 되잖아. 내가 산 손님 많고 돈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진상 손님이 엄청 많은 거죠. 진상 손님, 진상. 편관을 손님으로도 보는데 그걸 돈 많이 들어오고 해서 좋은데 진상 손님 있으니 장사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할 거 없다. 살은 나를 치잖아. 돈 많이 들어와서 좋았는데 영업정지 한 달 먹고 그러는 겁니다. 관이 날 세게 치잖아. 관이 국가조직통제법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돈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좀 지킬 건 지켜라. 영업시간 지키고 미성년자 확실하게 하고 원산지 표시 같은 거 잘 하셔야지 나중에 돈 들어오는데 재생살해가지고 선생님은 잘못하면 국가조직 힘에 한번 세게 맞습니다. 청소 잘하고 식품의약법 준수하시고 뭐 이렇게 꼭 하세요. 세금 신고 잘하시고 세금 날라옵니다. 세금. 그래서 뭐 추징당하고 하는 운이 만약에 이렇게 재가 들어왔다. 마냥 좋아할 거 아니야. 재물 들어온다 했는데 재물 더 나가는 거지. 그렇죠. 재생살 맞고 하면 돈은 들어와. 많이 들어오니까 돈 안 들어오면 세무조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불쌍해서 안 나오는데 갑자기 장사 잘 돼. 그러면 거기다가 경쟁 업체나 손님이나 찔러. 그럼 세무조사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재생살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되고. 연애 애정사다 하면 일단 뭐 남자한테는 재성은 들어오니 여자 들어오는구나. 열심히 또 재를 생각했구나. 이렇게 보는데 천간에 비견겁제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될 것이고 금수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여자 쫓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에너지 고갈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그렇고 여자분들 아까 제가 들어오면 관을 생한다 했잖아요. 남자한테 잘합니다. 근데 너무 잘하지 말아라. 어떤 남자인지 보고 적당히 힘 조절해라. 보통 상담해보면 계산을 해서 남자를 잘해주고 하는 분들은 한 반도 안 돼요. 여자분들의 특성은요. 재생관 하잖아. 관성은 인성을 극해요. 이거 잘 생각해봐. 여자들은요. 특히 내가 이 남자 좀 잘해줘야겠다 마음 먹으면요. 물신양만 안 가려요. 다 줘. 몸 주고 마음 주고 돈 주고 다 해가지고 남들 엄청 생해. 그게 칠살인지 정관인지 몰라. 그냥 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갈되는 거죠. 그게 재생관, 재생살. 그 운이 들어왔다면 내가 그 관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보고 생해라. 연애할 때. 그쵸? 그래야 적당하게 들어 나한테 안정감도 주고 내가 관을 생했으니까 관은 나의 울타리잖아요. 나의 울타리에 보호막이 돼줄 수 있는데 울타리에 보호막인 줄 알고 갔더니 쇠꼬챙이 막 전기 막 연결돼 있고 깨진 벽 막 꽂혀 있고 막 그런 울타리야. 나 찔르겠어 안 찔르겠어? 나 보호해 준 줄 알았더니 갔더니 나한테 지뢰받치고 막 찌르고 하네. 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런 모습이다. 학생, 취준생 일단은 재성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공부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재미있는 거, 현실, 돈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뭐 남자한테는 여학생도 여자 애인도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부가 안 된다라고는 또 얘기를 못해. 왜냐면 관을 생하잖아. 관이라는 게 학생한테는 학교고, 취준생한테는 직장이잖아. 그걸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도 되고, 정제 편제가 들어와서 이제 안정적인 월급 자산이 들어온 거죠. 그럼 취준생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어. 월급 들어오는 운입니다. 안정적인 운 들어옵니다. 조금 하면 되겠습니다. 관을 생하니까 들어가면 또 열심히 일하겠네요. 근데 학생은 좀 다르지. 학생은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모습이라 결과적으로는 관을 생하는 모습은 이제 비슷한데 직장인이나 조금 이제 양상은 다르다. 이럴 때는요. 단기 목표를 주는 거야. 큰 공부해서 너 합격해 연재 그게 아니고 부모가 재성 들어왔으면 야, 한 달에 너 평균 2점 올리면 용돈 10만 원 올려줄게. 돈으로 매수하는 거야. 그걸 열심히 하겠죠, 단기. 과목별로. 야, 너 외우는 거, 재성 들으면 외우는 거 들어오잖아. 딱딱 요약하는 거. 국사 뭐 사회 요거 해갖고 엄마가 너 성적표 보니까 요런데 10점 올리면 엄마가 용돈 좀 줄게. 돈 올려줄게. 게임 시간 1시간인데 2시간으로 늘려줄게. 던지는 겁니다. 재성을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해. 단기 목표. 요거 외워라. 이렇게 단기 목표 주면 또 공부시키는 방법입니다. 인성을 크게 봤을 때 인성을 극하지만
잘라라. 건강 활동면은 조심해라. 번아웃 된다, 쓰러진다. 너무 돈 욕망 쫓다가 내가 어느 순간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하고 이럴 때 스스로 너무 돈을 쫓지 말고 불안한 인성 기운을 내가 스스로 키우기 위해선 이 사주 공부도 좋아요. 인성을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리고 명상, 기도, 그렇죠? 뭐 종교, 뭐 기도도 하고 뭐 불경도 듣고 뭐 법문도 외우고 뭐 이런 거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지 일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